안녕하십니까. 최구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역사 카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디딤 영상 5번째 고구려의 대외 항쟁과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고구려, 백제, 신라 세 개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발전되었는지 알아봤었는데요. 자, 오늘은 이 강대한 국가였던 고구려가 중국의 수당과 전쟁하는 과정, 그리고 신라가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키고 삼국통일을 이루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구려는 6세기 후반에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와 먼저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고구려의 굴복을 요구한 수에 대항해서 고구려는 요서 지방을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본격적인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고구려는 끊임없이 맞서서 이 침략을 막아내는데요. 612년에 수양제가 큰 마음을 먹고 30만 명의 별동대로 평양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바로 그 유명한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에서 이 수나라 군대를 크게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을지문덕 장군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습이 을지문덕 장군의 상상도입니다. 그 다음 살수 대첩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이 살수라는 곳은 강입니다. 이 강에 고구려 군사들이 둑을 쌓게 되죠. 이렇게 둑을 쌓아서 이 강을 건너는 수나라 군사들을 순식간에 물에 휩쓸려 내려가게 하고 여기서 두동강이 난 한마디로 고립된 수나라 군사들을 양쪽에서 선제 공격을 하면서 기습 공격을 하면서 이 살수 대첩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을지문덕 장군은 우중문이란 수나라 장군에게 그 이전에 시를 보냅니다. 신비로운 계책은 하늘의 이치를 헤아리고 기묘한께는 땅의 이치를 꿰뚫는구나 하면서 우중문 장군을 굉장히 높이 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심하게 만들어 놓고 이 기습 공격을 통해서 수나라 군사를 물리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을지문덕 장군의 기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수양제가 사실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서 총 113만 정도의 대군을 동원하였습니다. 별동대 30만 이전에 수차례 이 고구려를 공격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하죠. 해군 10만, 그리고 육군으로 30만.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정의의 군대를 보내서 고구려를 무너뜨리고자 하였지만 결국에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수나라는 고구려에 많은 군사를 보내면서 국력이 소모되었고 여기에 대항해서 반란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면서 결국 수나라는 30여 년 만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나라를 이어서 당나라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 당나라는 처음에는 고구려와 잘 지내보려고 하였으나 굉장히 호전적인 인물이었던 당태종이 즉위하면서 고구려를 압박해옵니다. 당시 고구려는 이 당태종에 맞서서 굉장히 강하게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비를 한 증거가 되는 유적이 천리장성이죠.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천리장성은 비사성에서 부여성까지 쭉 이렇게 성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고구려로 쳐들어오는 당나라에 대비를 하였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천리장성의 흔적이 현재 부여성 근처 용담상성과 비사성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군의 침입을 막기 위한 중요한 아주 요충지가 되었고요. 이것을 영계소문의 주도로 거의 16년에 걸쳐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탄탄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었던 고구려지만
사실 당나라의 1차, 2차, 3차 침략에 굉장히 힘겹게 버티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빨간 부분이 모두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격전지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당나라와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곳이 바로 안시성인데요. 이 안시성의 전경을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안시성 성벽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 안시성의 성주가 양만춘이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양만춘 장군이 어떻게 당나라 군대에 맞섰는가? 당나라가 약 2달 동안 안시성 앞에 성을 쌓고 이것을 발판으로 성을 함락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구려군은 이 성마저 기습적으로 빼앗아서 결국 안시성 성 주민들과 끈질기게 저항한 끝에 이 당나라 군대는 날씨도 추워지고 먹을 것이 사라져서 결국 실패하고 물러납니다. 이때 당태종은 후퇴를 하면서 안시성의 성주에게 비단 100피를 선물하여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존경을 표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당태종이 부상을 입어 죽었다는 설도 있지만 역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안시성 싸움을 끝으로 고구려는 당나라의 침략을 막아내죠. 이러한 침략 이후에도 당나라는 여러 번 침략을 하지만 결국 고구려는 모두 막아내면서 이 한반도에 대한 침략을 저지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구려는 소위 한반도에 방패 역할을 하였다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구려가 중국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했다면 아마도 한반도, 신라, 백제 땅까지 중국이 지배하게 되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구려는 강한 군사력, 강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었느냐? 생각 넓히기에 보시면 고구려 산성이 난공불락, 아무리 공격해도 무너뜨리기 어려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고구려의 성은 튼튼하기로 굉장히 유명했고 적을 치기에는 유리하지만 적이 쳐들어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자연지형을 선택해서 이 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 등 침략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산성을 쌓는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강했던 고구려, 그리고 4세기의 전성기를 누렸던 백제가 어떻게 무너지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고구려가 수당의 침략을 힘겹게 막아내는 동안 고구려를 중심으로 돌궐, 백제, 외를 잇는 남북 세력과 신라와 수, 그 이후에 들어선 당을 잇는 동서 세력으로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고구려는 돌궐과 우호관계, 그리고 백제와도 신라의 견제를 하기 위해서 우호관계를 맺고 있죠. 반면에 빨간색 화살표 고구려는 수당과 적대관계, 신라와 적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백제와 외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죠. 그래서 이렇게 남북이 교차된 이런 형태의 외교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외교를 십자 외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여 당시의 국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단안했는데요. 이 신라가 처음에는 백제의 위기감을 느끼면서 김춘추가 고구려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김춘추가 영계소문을 만나서 우리와 연합하자. 그래서 백제를 물리치자. 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이 당시 영계소문의 대답은 너희가 뺏어간 중령 이북의 땅을 내놓아라. 그러면은 너희와 손을 잡겠다. 그렇지만 김춘추는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니
영계소문은 김춘추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이후에 탈출한 김춘추가 외에도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죠. 결과적으로 김춘추는 당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고구려를 끊임없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던 당나라는 당연히 군사동맹을 체결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바로 나당동맹이 648년에 체결됩니다. 신라는 당나라의 약속을 받는 대신 지원 약속을 받는 대신 대동강 이북의 땅을 당나라에 주기로 약속을 하죠. 이렇게 해서 나당동맹이 이루어지고 차례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당시 백제의 의자왕은 한때는 강성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잦은 전쟁으로 국력을 상실하면서 결국 멸망하게 되죠. 이 당시에 가장 격렬했던 전투가 계백 장군이 이끌었던 황산벌 전투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 신라 화랑들의 활약으로 실패를 하게 되고 660년 백제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구려에서 영계소문이 사망한 뒤에 결국 지배층 간의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맏아들 연남생은 당나라에 투항을 해서 당나라 편에서 전쟁을 하게 되고 이 영계소문의 동생인 연정도는 신라 편이 되는 상황으로 결국 이 고구려는 국력이 매우 약해지게 됩니다. 이 틈을 타서 나당연합군이 평행성을 공격하고 고구려는 668년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고구려 백제 멸망 이후에 끊임없이 새롭게 나라를 세우려는 부흥운동이 일어나죠. 자, 백제 멸망 후에 흑치상지의 부흥운동, 백제 부흥운동이 있었고 복신과 도침이라는 인물도 역시 외에 있던, 그러니까 일본 쪽에 가 있던 백제 왕자 풍을 데리고 와서 부흥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이 백제와 외의 연합군이 백강전투에서 나당연합군에 패하면서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또한 고구려 멸망 이후에 건모장, 안승 이 연합한 세력이 부흥운동을 시도하지만 이 사람들끼리 분열을 하면서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이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하자 신라가 이제 한반도를 차지할 순서가 되었는데 당나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 당시 고구려 땅에는 안동도호부, 백제 땅에는 웅진도독부를 설치하여서 옛 땅을 지배하려 하였고 심지어 신라의 계림도독부를 설치하여 이 신라까지 지배하려는 야욕을 드러냅니다. 여기에 맞서서 신라는 고구려 백제 유민과 연합하여 당에 대항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매소성 전투, 기볼포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면서 당나라를 몰아내게 되고 삼국 통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 이 삼국 통일의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은 물론 외세와 손을 잡았으나 결국 우리 민족이 하나의 단일한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대동강 이북의 땅을 상실하였으므로 불완전한 통일에 머물렀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해 알아보았고요.